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2018년 첫 강의가 되는데, 저 2017년 12월 마지막 날 제가 녹화를 하면서 아무래도 2018년도, 2018년은 이제 토지시장의 해라고 이제 예견을 해드렸고, 또 요즘에 많은 언론기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아무래도 최고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린벨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린벨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린벨트에 대한 강의를 인터넷에 찾아보면 별로 그렇게 강의를 심도 있게 하신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몇 회에 걸쳐서 강의를 해드릴지 모르지만 그린벨트를 한번 심도 있게 파보자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이 강의 자료는 자그마치 지금 여러분 화면에 큰 부자 되는 법 그래가지고 나오죠. 이 PPT가 210쪽입니다. 책 한 권입니다. 이게 그린벨트예요. 근데 그린벨트를 몇 분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이 내용은 제가 있었던 숭실사이버대학에서 신입생들에게 자, 그린벨트가 뭐다라고 그러는 것, 또 그 다음에 우리 숭실사이버대학에 입학하시는 사업 설명회, 입학 설명회 때 이걸 가지고 나가서 제가 동작구청에서 강의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대로 제가 없애버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봐보면은 제1조 목적 그래가지고 이제 법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법은 숭실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에 입학하여 여자는 복부인 남자는 복돌이가 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넣어봤어요. 그 다음에 제2조 저희 숭실사이버대학을 입학하시려면 무조건 고등학교만 졸업하시면 됩니다. 학력고사 점수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꼴등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에서 1등을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 입학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 다음에 공부는 어떻게 되냐? 4년제하고 똑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빨리 공부하시는 분은 약 3년 정도 공부하시면은 4년제하고 똑같이 졸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졸업을 하실 때는 지금 대학에서 나오는 4강모를 쓰고 졸업하며 곧장 대학원으로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저희 숭실사이버대학에서 박사가 10여 명이 넘게 나왔는데 그 중에서 대학에서 현재 강의하는 분이 6분인가 7분 되십니다. 고등학교를 전교에서 1등으로 졸업을 하셨던, 고등학교를 전교에서 제일 꼴등으로 졸업하셨던 저희 숭실사이버대학에 들어오셔서 입학하셔서 늦게 뭐냐면 공부를 하셔서 박사학위도 되고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대학 교수도 되고 그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장학금은 어떻게 해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미션 계통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라든가 목사님의 경우에는 거의 돈 내는 게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다 해놓는 거는 이제 황사 막는 사람들이죠. 이 황막사라고 그래가지고 이 황사를 막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러면서 전화를 하시면서 조교님한테 얘기를 하시면은 지금 할인 혜택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강의는 어디서 듣냐? 집에서나 직장에서 아무 데서나 들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시간에 지금 얘기한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신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졸업 후 특전은 제가 뭐냐면은 사회하고 집에서 사람 대접받는다. 지금 얘기하는 박사도 되고 학사도 되고 석사도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대학에 나가서 강의할 수 있는 교수님도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스갯소리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우선 볼 거는 708-7826입니다. 708-7826을 해서 이시연 조교님한테 전화를 하세요. 참 아주 자상하게 잘 받을 겁니다. 그래서 황막사 회원입니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교육 특전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그래가지고 물어보시면은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자료는 그린벨트에 대한 이 자료는 제가 이제 숭실사이버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시절에 이제 부동산학과에 입학하는 입학생들을 위해서 강의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린벨트. 그러면 뭐냐면은 지금서부터 그린벨트를 시장 논리로 보면은 돈이 보인다 이거예요. 쩐이 보인다. 그린벨트를 시장 논리로 보면은 돈이 보인다. 그런데 제일 먼저 그린벨트라는 건 이와 같이 심도 있게 강의한 자료는 또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그린벨트를 아주 심도 있게 분석을 하시고, 특별히 부동산 산업에 종사하시는 공인중개사, 중개업을 경영하시는 공인중개사 분들께서는 이 내용을 열심히 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린벨트 탄생,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린벨트에 대해서 무분별한 도시의 확산 현상, 스프롤 현상을 방지하고 대도시에 대한 외곽 환경을 보호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국방 전략입니다. 이거는 보통 얘기들은 안 해요. 국방전 1968년도 그 유명한 김신조의 31명이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청와대까지 습격을 합니다. 이게 뭐 역사상 이게 뭐 나라끼리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1968년도에 일개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지금 특공대를 갖다가 내려보내는 이러한 도당들이 있는데, 이거에 의해서 이건 문제가 있구나. 이때 이제 대도시에 대한 외곽이나 도시 확산이 일어날 때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방어적인 측면, 국방 전략인 측면에서 탄생한 것이 지금 얘기하는 그린벨트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더라도 정확하게 이 내용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라, 도청 소재지.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 전체를 갖다 수도권 하나로 놓고, 그 다음에 도청 소재지 청주라든가 대전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제주라든가 뭐 또 지금 얘기한 전주라든가 이러한 지역으로 해서 전국의 14군데에 들어갔는데, 도청 소재지가 아닌 지역 중에 들어간 게 유명한 진주하고 창원, 마산, 진해입니다. 여기는 왜냐하면은 그 진주에는 항공에 관련된 단지가 있었고, 창원에는 지금 국방에 관한 단지가 있기 때문에 국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 보호하기 위해서 그린벨트가 탄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지정을 할 때는 1971년도 지금 얘기한 대로 1968년도에 김신조가 넘어오고 나서, 이때에 여러분들 잘 이제 공부하실 분들은 저걸 해보세요. 과거에 우리나라는 도시계획법만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법은 어느 지역에 적용을 됐냐? 도시지역에만 적용이 됐어요. 근데 1970년도에 지금 68년 김신조 사건이 나고 난 2년 후에 안 되겠다.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 지역에다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때 탄생된 게 국토이용관리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늘상 얘기하죠.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 농촌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해드리죠. 그래서 옛날에 도시계획 확인원,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이렇게 해가지고 2개의 증서를 발급받았어요. 내가 갖고 있는 땅, 조사하고자 하는 땅이 비도시에 있으면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도시지역에 있으면은 도시계획 확인원을 발급을 받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되어 오다가 1970년도에 국토이용관리법이 되면서 1971년도 7월 30날 처음 지정을 했는데, 바로 뭐냐? 법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도시계획법으로 들어간 거예요. 알으셨어요? 그린벨트가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1971년도에 21조가 규정이 되면서 이때 제정이 된 겁니다. 알으셨어요? 그렇게 놓고 이때는 뭐냐면 5.4%,
전 국토의 5%가 되고 14개의 그린벨트 지역이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를 다시 검토해서 14개의 절반인 7개 지역으로 그린벨트가 축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린벨트는 제일 먼저,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전국에서 이 방송을 보시기 때문에 수도권,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수도권 하나에다가 광역시만 세면 돼요.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그 다음에 광역시가 6개인데 한 군데가 광역시가 아닌 데가 있어요. 창원시, 마산, 창원, 진해라 우리는 마창진이라 우리는 창원시. 그래서 7개만 그린벨트를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해제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린벨트를 이제 어떻게 시장 논리로 이해하면 되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국토제도의 특징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보통 얘기하는 공법에 대해서는 참 많은 분들이 잘못 이용하고 계시는데, 이 공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조장과 규제예요. 해 조장이에요. 하지마 규제예요. 알으셨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법이라고 그러는 거는. 그런데 국토제도의 특징 중에서 규제가 강하면은 불법이 나타나고 규제가 약하면은 난개발이 나요. 무슨 얘기냐? 자, 옛날에 준농림 지역이라고 기억하시죠? 준농림 지역은 조장이야. 이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해먹어 라고 우리는 조장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네. 준농림 지역에서 공장을 못 져요. 아파트를 못 져요. 아니면 유원지를 못 해요. 그 다음에 러브워터를 못 해요. 아무거나 다 했다 이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만 빼놓고는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토가 뭐예요? 난개발에. 우리나라 전체의 약 3분의 1이 준농림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토의 정확하게 하면 27%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냐? 국토가 3분의 1이 난개발에 신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농림 지역 제도를 폐지하고 관리지역 제도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와 같이 규제가 약하면 난개발이다. 그런데 규제가 강한 것 중에 또 제일 대표적인 게 그린벨트예요. 공원보다도 더 강한 게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는 규제가 강해요. 규제가 강하면 뭐가 나오냐? 불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규제가 강한 지역에서는 불법이 난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잘하면 한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규제가 약하고 어떻게 됩니까? 조장하는 지역에서는 난개발이 나는 거예요. 그게 국토제도의 이게 두 가지 특색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것이 210쪽 정도 되는데 이 자료를 차근차근 해서 다 설명을 할 거는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그린벨트가 도대체 뭔지 제대로 강의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 숭실사이버대학에서 입학 설명회 때 사용했던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설명드려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 그린벨트의 현주소 개발 제한 구역이란,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늘상 얘기했죠. 지역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뭐다? 땅이다. 지구라 우리는 용어가 나오면 이건 뭐다? 건물이다. 구역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뭐다? 이건 행위를 제한하는 거예요. 하지 마. 이게 구역이에요. 여러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하지 마. 농업구역 하지 마. 자연환경 자연보전권역이라고 나오지만은 이제 여기에다가 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어요. 하지 마 이거예요. 개발 제한 구역 하지 마. 뭐를 하지 마? 개발을 하지 마라. 그게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알겠어요? 이 구역자라고 우리는 거는 바로 뭐냐면은 하지 말라라고 우리는 국토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린벨트는 환경 보존이나 환경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국방에 대한 국방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고, 그 다음에 미래 토지를 갖다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 순기능도 있지만 토지 소유자에게 너무 가혹한 제약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바로 저보다도 똑똑한 사람이 1989년도에 지금 얘기하는 90소송을 제기해 놨는데, 이것이 1998년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바로 대법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장 가혹한 규제를 하면서 토지에 대한 보상 자체도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민의 사적 재산을 침해한 거다 라고 그래서 위헌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도시계획법에 있었던 그린벨트에 대한 규정을 도시계획법과 비도시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이라고 그랬죠. 좀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두 개 법령을 합칩니다. 합치면서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 월드컵이 끝난 2003년 1월 1일 날 바로 국토계획법이 탄생되면서 도시계획법에 있었던 그린벨트는 별도로 분가를 하는 거예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그래가지고 그린벨트법으로 별도로 독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자 봐보자. 이제 그린벨트 잘 보셨죠? 과거에 도시계획법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별도의 법으로 나와서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지정하고 보존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나온다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서 최종 결론이 돼. 그러면 그린벨트에서의 최고는 누구냐? 개발하는 사람이에요. 왜? 개발하지 못하게 했는데 청와대 백을 가졌던, 아니면 농민 백을 가졌던, 이장 백을 가졌던, 아니면 나 혼자의 백을 가졌던, 어쨌든 개발하는 사람이 최고인 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린벨트는 개발하는 사람이 최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개발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개발? 불법 개발이라고 우리는 것이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린벨트에서는 웬만한 개발은 거의 불법 개발이라고 여러분이 이제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에다가 그 다음에 그 거주하는 주민들은 모두 눈이 시뻘개요. 왜 시뻘게? 개발만 하면은 인생 팔자가 피는데. 저는 안 그러겠어요. 저 강의 왜 합니까? 저도 돈 벌려고 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거예요.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사람은 눈이 시뻘건 거예요. 어떻게든지 개발만 했다라고 그런다면은 돈빵 쏘고 앉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불법이 가장 난무하는 곳이 바로 그린벨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봐보세요. 늘상 이제 요 자료 많이 나왔죠. 부동산 정책.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했던 내용이 국토정책론, 토지개발론 이렇게 했죠. 그래서 건물의 주인은 누구냐? 개인이다. 땅의 주인은 누구야? 국가야. 개인이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땅의 주인인 국가가 생각하고 있는 게 국토정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린벨트에 대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린벨트에서는 땅 주인인 국가가 지 맘대로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린벨트에서는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건 광역도시계획,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린벨트를 어떻게 해제를 하고 그린벨트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고 라우린 걸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자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도 제 강의를 듣는 분 중에 10명 중에서 9명은 무슨 생각을 하냐? 그린벨트 투자 그러면 땅 투자를 생각하고 계세요. 이거 엄청 잘못된 겁니다. 그린벨트 투자는
땅에 대한 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몸뚱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몸뚱이. 사람 몸에 대한 투자가 있고 두 개가 있어요. 그린벨트에서 땅을 해제할 때 그린벨트 보통 해제한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맨날 10명 중에 9명은 그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라고 그러는 것은 땅에 대한 해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우리가 이쪽에 그린벨트를 좀 푸는데 니네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우리는 꽁꽁 묶어놓고 땅만 풀어. 가만히 있겠어?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알았어. 밧줄이 10개냐? 2개 풀어줄게. 그럼 밧줄이 8개뿐이 안 돼, 규제가. 그 다음에 또 풀어? 그럼 또 해제해줄게. 그래서 옛날보다도 많이 완화되는데 제일 대표적인 거. 혹시 여러분들 그린벨트 이제 아주 쉬운 거 하나 설명을 할게요. 도로가 있어요. 요 농경지 있죠. 농지가 있어. 농지가 있는데 이 농지를 지나갈 때 봐보면은 여기에 옛날에 그린벨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뭐 합니까? 여기에다가 무슨 화원 그래가지고 비닐하우스에다가 분재 또 꽃 이런 것들을 많이 팔고 그러죠. 그린벨트에서는 상호 농지간에 뭐냐면 답을 논을 밭으로 바꾸는 것도 불허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에서는 참 쉬워요. 그런데 그린벨트에서는 논을 밭으로 바꾸는 것도 금지시켜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그린벨트를 풀면서 그래? 야 니네들 그거 해먹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린벨트 도로변의 그린벨트에서 뭐 무슨 화원이 많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옛날에 또 봐보자고요. 그린벨트 다니다가 보면 음식점 없었어요. 그린벨트. 그런데 1991년입니다. 91년도서부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메토에 음식점 하나를 내주고 이러다가 보니까는 한번 살인사건이 한번 났습니다. 왜 그러냐. 이장이 자기 동생은 그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린벨트 내 음식점 오면 엄청 잘 됐걸랑. 대박이 났걸랑. 그리고 다른 사람 안 해준 거예요. 앙심을 묻고 결국은 살인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고 있는 지정전 거주자, 이게 원주민 용어입니다. 지정전 거주자가 원주민이거나 아니면 그린벨트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음식점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런 걸 해주다 보니까 웬만한 그린벨트에 가면 요즘 다 음식점 안 해요. 무슨 얘기냐? 그린벨트를 공부하실 때는 땅이 해제되는 것만 공부하시지 마시고 지금부터 무엇을 또 공부하냐? 행위가, 몸뚱이가 무엇을 할 수, 옛날에는 밧줄로 100번이 묶여 있었는데 10개가 풀리고 10개 풀리고 10개 풀리고 그린다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대박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뭐 지금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은 그럼 우리는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그리실 텐데 일반 국민들이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자, 그래 놓고, 자, 다음에는 뭐냐. 부동산의 정책 출발은 이것서부터, 이건 또 뭔가라 그러면은, 하늘은 7개가 있고, 건물은 이런 게 있고, 땅은 이런 게 있다라 그러면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일편단심 한 곳에 그랬는데 요거만 놓고 적어라고 그 다음에 다음번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은 그린벨트의 고향이에요. 도시지역. 아까 얘기했죠. 도시계획법에. 그 다음에 도시지역이다가 보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아니에요. 이게 녹지지역으로 보낼 수밖에 없어요. 녹지지역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인데 보존녹지를 지정하는 것만 해도 다행히 자연녹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린벨트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도시지역의 자연녹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린벨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발급을 받으시면은
도시지역의 자연녹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개발 제한 구역이구나, 그린벨트구나 라고 보시라고요. 그러면은 자, 고향은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그린벨트 있으면서 소규모의 집단 취락지구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땅이 그린벨트가 이렇게 고향은 그린벨트를 그냥 놔둔 데에다가 소규모의 집단 취락지구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뭐냐면, 다시 한번 이걸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린벨트는 그린벨트인데 요것이 집단 취락지구, 마을만 지금 얘기하는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요게 소규모 집단 취락지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발급을 받아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일종 일반 주거 지역 그래 놓고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지금 얘기한 집단 취락지구 그러면서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야? 고향은 그대로야. 어디? 그린벨트에서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을 뿐이야. 알으셨어요? 요거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향이 변했어요. 자, 도시지역은 그대로가. 그런데 일종 일반 주거구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도 나오게 돼요. 이번에 여러분 김포에 가면 대장동 같은 데는 지금 택지 개발하면서 지금 산단 개발을 하잖아요. 그린벨트에서. 많습니다. 그린벨트는 아파트만 개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저쪽 지역도, 상업지역도, 공업지역도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향에 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론 다시 한번, 그린벨트는 그린벨트 그냥 놔둔 상태에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소규모 집단 취락지구. 아니면은 고향이 변했어, 완전히 상잔벽해가 되나 변해가지고 주거지역, 개발 제한 구역,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된 두 가지 사례가 땅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지금 봐보니까 벌써 27분인데 이 시간에는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해서 첫 스타트로 2018년 첫 스타트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